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로 144번째 시간입니다. 평소와 같이 오늘도 사주 풀어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무덤이지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술년 을사월 이민일 기우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41살이고요. 물론 여기에 41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상담을 했던 때가 41살은 아닙니다. 41살은 올해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예전에 상담했던 자료들을 꺼내서 보는 거니까요. 41살이 올해 상담했던 사주는 아니다. 늘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일 먼저 사주를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임을 보면은 임일간을 보면은 전 기토탁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와 임이라고 하는 글씨가 만날 때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없다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물론 사소한 다툼 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예 없다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다툼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을 보면은 기를 반사적으로 찾고요. 기토를 보면은 임수를 반사적으로 찾습니다. 근데 임수가 있는데 임수가 천간에 2개가 떠 있는데 기토가 있다. 이러면은 대운을 보거나 말거나 할 필요가 없이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네가 배우자 운이 없겠구나, 한번 인연이 끊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말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주의 틀을 보면서 너는 그렇겠구나 정도까지 바라보는데, 기토가 임수한테 기토는 정관입니다. 근데 정관인데 상관이라고 하는 글씨가 옆에 또 하나 있죠. 그러면 상관경관이 돼버리면은 상관과 정관이 어울리게 되면은 그 정관이 흉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생길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기토가 깨지는데 임수와 기토의 타김의 기세와 상관과 정관의 기세까지 어우러져서 너는 분명히 배우자야 우는 어려움을 한번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마음을 먹고 사주를 풀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운을 한번 쭉 바라보아 하니 이 사람은 이민일주입니다. 이민일주인데 이민일주에 또 이민대운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늘상 얘기하지만은 복음의 운을 한번 만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배우자 인연이 한번 끊어지셨죠? 이렇게 흔히 말하는 때리듯이 던지듯이 이렇게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 맞습니다. 배우자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어이구 41살인데 조금 결혼이 빠르셨나 봅니다. 그랬더니만 예 결혼을 24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생활 한 10년 하다가 이러저런 풍파가 오면서부터 헤어져서 이혼한 지 한 3, 4년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정확한 월은년은 그래도 아마 무술년, 기해년 이렇게 왔었을 때 인연이 끊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때도 본인이 3, 4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경자, 신축, 이민 이렇게 따지면은 무술, 기해년 때 2018년, 19년 이랬었을 때 아마 인연이 끊어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겠습니까? 3, 4년에 인연이 끊어졌는데 사주에 관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영향을 또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다가 이 여자 사주에서 임이라고 하는 것이 2개 있습니다. 머리가 있을 것이다. 재주가 뛰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상관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상관은 재주가 있고 뛰어난 어떤 손기술, 뭘 만들거나 어떤 걸 만들어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것들을 만들어내지요. 근데 상관이 재와 어울리고 있습니다. 또 인목이라고 하는 거와 사화가 어울리는 식신과 재가 기질도 어울리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사는 또 뭔가요? 임수한테 사는 묘사라고 하는 건 천을기인이죠. 재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자기는 이제 내가 돈을 벌어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죠.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느 가게에 가서 내가 생각하는 걸 뭘 배웠습니다.
실제로 얘기는 했었었는데 뭐 여기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분명히 손으로 만드는 거였고 그 만드는 걸로 인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그걸 내서 팔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손재주는 아주 탁월하신 분이더라. 을목과 관련된 손재주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지금은 하시는 것까지는 아주 잘 되셨습니다. 내가 그 일하는 것도 괜찮고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해서 사업을 차리는 것도 괜찮은데 그럼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나요? 내 가게를 한번 차리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맞다고. 지금 이제 거기에서 한 3년 다녀서 한 2년 넘어서 3년 가까이 다니면서 내가 좀 배울 만한 거는 다 배운 것 같고 또 이분의 성향이 상관의 기질이 천간에 두고 있다가 보니 하면은 또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도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시려고 준비는 다 하신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만 네, 지금 준비는 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가게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올해 준비하셔서 내년 초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그게 봄 돼야 좀 더 시즌이기도 하고 겨울에도 괜찮긴 하겠구나. 겨울에도 팔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러저러한 어떤 여건들이 맞으면 하시는데 문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하지 마시고요. 큰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은 튼튼해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큰 재물은 아니지요. 그나마 신축이라고 하는 대운 자체는 나한테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44살에 경자대운이 옵니다. 이 사주는 금수의 기세가 필요한데 경자대운이 오니 얼마나 인연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꽃이 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어떤 운도 받쳐주고 능력도 있고 선생님 준비도 하셨으니 재물의 영향도 아마 기회가 닿으면 돈을 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기회를 54대운의 기회를 보고 한번 슬쩍 얘기를 했죠. 사귀게 된 분은 안 계신가요? 남자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랬더니만 그것도 사주에 있습니까? 그럼요. 남편이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사주에 또 남자가 있습니다. 라고 운에서도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아마 이게 축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이라고 하는 축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한데 남자가 이 축술에 충을 하면서 이 축이 또 천간의 기토의 역할도 끌집어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만났다. 그래서 작년 봄에 만났는데 개그처럼 얘기하면 벚꽃 한창 필 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을 때 만나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남자와 이제 좀 사귐이 있었었는데 자기는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남자분이 총각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이는 좀 이 여자분보다 많기는 하지만은 남자분이 총각인데 자기는 결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혼인을 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싶다. 가능하면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는데 이 여자분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다. 그래서 남자분이 그래 그것까지는 용인을 하겠다. 자기 어차피 부부가 되면 그 아이도 내가 아이를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이도 괜찮으니까 인연을 맺어 가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굳이 41살이니 기회대운으로까지는 한참 멀리 있지요. 아직 10년 이상 10수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차피 선생님은 그 남자가 나를 먹여줄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지요.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마시고요. 또 항상 그렇지만은 어차피 내가 일부 종사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인연이 처음부터 튼튼하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 남자와 인연은 항상 조심해서 하시고 너무 많은 걸 원하지 마시면서 언제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는 금전을 너무 섞어서 두 분이 같이 묶어 놓지는 마십시오. 따로따로 재정관리를 하시면서 같이 유지해가면서 벌어서 서로 합치해서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은 내가 완벽히 한 구멍에 넣어서 한 지갑에 넣어서 같이 공용으로 쓰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줬던 사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주들은 이 여자분 사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기질 뚜렷하게 있고 사주의 틀도 좋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갖출 건 갖추고 있고 운에서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또 그 역할들을 자기가 지금 현재 사용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크게 보기 어려운 사주는 아니었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병자년 임진월 김요일 을축시에 태어난 남자분 사주입니다. 27살이죠.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가 있으면은 임을 살펴야 되고 임이 있으면 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와 임이 만나게 되면은 어려움을 한번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론입니다. 뭐 어떤 어려움이냐, 뭐 기본적으로 여러 상황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는 재관에 대한 문제겠죠. 재와 관, 돈과 직업, 아내와 배우자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기묘일주는 낮에도 하지요. 근데 기토가 병화를 천간에 두고 있습니다. 봄에 기토가 병화를 천간에 두고 낮에도 화살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 남자분이 꽤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뭐 여자분이 사진을 보여주던데 물론 뭐 그 사진이 이렇게 증명사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뭐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진의 도움을 받았는지 사진사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플의 도움을 받았는지 남자분이 깔끔하게 아주 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우 잘 생기셨네요. 그랬더니만 네 뭐 사실 좀 잘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습니까? 임과 자지요. 기토는 자는 천을기인입니다. 그래서 을기는 자와 신이 천을기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수를 가지고 있는데 귀인의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현재는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자진의 합수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진의 때로는 이민의 계묘운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나 때로는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아마 여자분이 두 분이 다 동갑이었었는데 27 동갑이었었는데 여자분이 그래서 언제 결혼하시려고요? 그랬더니만 이 남자가 자꾸 몇 년 있다가 하자 그런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뭐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30이 되기 전에 올해나 내년이나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궁합은 좋은 궁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라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라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거 있죠. 아직 결혼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나이도 젊기 때문에 결혼을 좀 천천히 하시고요. 또 이제 제가 뭐 이 남자분이 을미대운이 오지 않습니까? 을미대운이 오기 때문에 이 을미대운의 영향이 비슷하게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의 20대 운을 넘어가시고요. 28에서 37까지 을미대운이 오니 그때 분명히 변화가 한번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결혼을 좀 천천히 하시고요. 뭐 궁합이 나쁜가 보네요. 이 여자가 이제 뭐 이분이 사주를 많이 보러 다녀서 그런지 뭐 제가 하는 얘기를 대충 눈치를 때리면서 궁합이 안 좋나 보네요. 말리는 것 같은 말투인데요 라고 얘기하길래, 말린다라고까지는 아니고요. 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의 운이 어려움이 막 변화 운이 오는데 그걸 쉽게 넘어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남자분이 재물을 한번 잃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다가 보니까 그 재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해필 옆에서 같이 껴있다가 보니 아무래도 저는 결혼을 조금 더 미뤄서 아무리 이 남자분이 재물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잘 살펴보시다가 뭐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풀었던 그런 사주였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무진년, 임술월, 개해일, 정사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35세입니다. 이분도 결혼 상담 때문에 왔었습니다. 남자가 사귀고 있는데 개해일주지요. 개해인데 무게와 합하고 있습니다. 천간 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남자를 사귀고 있다. 그래서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결혼의 궁합이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렇게 개수 입장에 따지면 이 무가 좀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상황이 와서 그 남자 사이가 괜찮으신가요? 뭐 어떻게 만나셨나요? 만난 지 오래되셨나요? 라고 했더니만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지요. 이 남자랑 몇 년 전에 만났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만나서 그때 선도 보고 몇 번 만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좀 깊이까지는 아닌데 좀 사귀었는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뭐가 아니었는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둘이 헤어졌다. 그러다가 다시 선이 들어와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기억도 좀 나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때 그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래 뭐 예전부터 다 알고 지내던 사이고 이러니까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분은 사주가 어떻습니까? 무토, 무게합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정화와 개수가 충하고요. 사화와 해수가 충합니다.
그래서 시주와 일주가 충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겠지요. 언제? 49대 운에 49대 운에 정사의 운이 왔었을 때 이 충의 작용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영향일까요? 뭐 부부간에 매우 싸우겠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솔직히 해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니까 이제 아까 했듯이 뭐 그 여자분이 이 유튜브를 볼란지 안 볼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 정사대 아직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50대 운이 이러저러한 상황이 올 것이니까 지금부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러니까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또 뭐 굳이 그 사람과 관계가 있으니까 뭐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나는 것이니 뭐 인연이 되거나 마음이 맞으시면은 결혼하십시오. 또 나중에 뭐 흘러가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번 만나게 되면은 꽃이 피면은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은 다음에는 분명히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것이니 그거는 뭐 한참 지나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다음에 올 일이니까 그때 생각해 보기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정사대운의 어떤 상황들을 슬쩍 한번 눈으로 흘려주긴 했었는데 뭐 알아들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얘 뭐 누구나 오는 어려움은 있겠지요.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풀어봤던 그런 사주. 아가씨가 아주 애교도 많고요. 참 뭐라 그래야 될까 밝고 명랑하시면서 뭐 상담하다 보면은 액션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양하게 액션을 취하면서 사람들한테 재밌고 신나게 막 해줬던 저도 사주 보면서 상담을 하면서 아주 즐거웠던 그런 사주였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갑술년 경호월 개유일 정사시에 태어난 남자분 사주입니다. 올해 29살이고요. 일단 사주의 틀을 바라보면은 개유 날짜도 화살이죠. 그 다음에 이 정사월 시주에서 월하고 오술이 합하고 해서 전형적인 제다신약 사주입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참 부드럽고 낙낙하고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람하고도 참 잘 대하고 나긋나긋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뭐 이것도 이제 어머님이 이 남자의 엄마가 보러 왔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갔으면 하는데 뭐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될까? 엄마 말로는 너무나 착하고 또 뭐라 그럴까 여자를 꼬시는 재주는 없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서 연애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제쯤 결혼을 할 수 있을래나 결혼을 시킬래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머님 걱정도 팔자십니다. 항상 뭐 이렇게 내 자식은 착하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이 사주는 아주 여자분한테 잘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만 실제로 그렇기는 한데 아까 그랬듯이 여자를 한번 꼬시거나 막 휘어잡거나 때로는 내 만두자로 확 휘어잡아서 뭐 이런 어떤 남성다운 기질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그처럼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거는 없지요. 그렇게 웃고 말았었는데 남자분이 아주 상관의 기세를 천간에 두고 있고요. 상관의 정인의 기세를 두고 있습니다. 상관 정인의 기세는 어떻습니까? 이거 전문직이라고 했었지요. 증을 가지고 그 재주를 부려먹는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직업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직업이네요. 증을 분명히 써먹는 직업이네요. 그랬더니만 네 그렇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셨고요. 근데 상관하고 정관하고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개유가 이 개유 복음대운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은 직장 옮기시려고 하실 텐데 안 그래도 엄마가 그러더라고. 작년에 옮기려고 난리 쳤었는데 내가 그만두라고 계속 다니라고 막 이래서 계속 다니고는 있다. 근데 또 옮길 것 같다. 아무래도 언제겠습니까? 당장 이번에 삼합의 기세가 이루어질 때 내년에 또 묘술이 육합의 기세가 이루어질 때 때로는 내후년에 갑진년이 올 때 분명히 변화의 운이 오지요.
그래서 아마 뭐 어머님 뭐 직장 옮기긴 옮길 겁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안 옮기지도 않을 거고요. 이분이 부드럽게 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터프한 어떤 상사라든가 뭐 사장을 만나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정도 많으신 분이신데 뭐 회사 업무라고 하는 게 그런가요?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여자는 언제 만나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여자가 생길 겁니다. 그랬더니 막 아까 그랬듯이 아니 올해는 여자를 만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 집에 데려오지도 않고 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막 맨날 문자하고 전화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 여자가 올해 여자가 생길 겁니다. 근데 결혼은 안 되고요. 결혼은 아주 늦게 시키십시오. 35세 이후에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게 복음 얘기는 해줘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이분한테는 지금부터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34세 정도까지가 뭐 살짝 조금 줄였죠. 34세 때까지가 조금 힘든 운이니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어려울 때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지금 뭐 조금 때가 아니니까 뭐 아직도 나이도 젊으시잖아요. 29이니 엄마는 아들 보내서 아들 장가 보내서 뭐 굳이 뭐 빨리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거 애 놓고 뭐 자기가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해 주면서 아들한테 지금은 어려울 때니까 장사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요. 돈 물려주지 마십시오. 나중에 죽을 때까지 있다가 물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안 그래도 엄마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생각은 없다. 뭐 빨리 물려줄 생각도 없고 뭐 돈이 부자는 아닌데 뭐 그냥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큰 부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부모덕은 있는 사주지 않습니까? 이 사주가 정인을 용신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덕은 있다. 그러고 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보내시고 아마 지금은 아주 어려울 때다. 복음대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주 보면은 이런 사주 보면은 제다신약이고 복음이 보여야 되고 상관정인의 기세가 뚜렷하게 눈에 있으면서 상관과 정관의 기세가 와 있는데 이 연추에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초년에 직업으로 전문직을 가지긴 했는데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는 못하는 겁니다. 상관정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흔들흔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민 신축년부터 변화의 운이 왔고 이민년에 대한 묘술의 내년에 개묘년에 대한 갑진년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해 줬던 그런 사주다. 어떻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부하는데 오늘 사주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